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토지 시장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많이 봐오셨죠. 이 이후에 분명히 토지로 옮겨갑니다. 토지로 옮겨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토지 시장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제주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세종시라고 그러는데 서서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바람이 불어올 것이 바로 뭐냐면은 2018년 동계올림픽, 겨울올림픽이 열릴 평창이 되죠. 그래서 평창을 지역을 분석하면서 바로 뭐냐, 농지 투자는 어떻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임야 투자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경매로 나와 있는 것, 또 공매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자료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결정에 대한 나중의 결과에는 여러분 책임 사유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염두하시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전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토지를 보는 것은 과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한가?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국토지회도예요. 두 번째 시군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국가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그 외에는 자연적으로 지금 얘기한 인위적으로 지시한 거고, 그 외에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과학적 접근이다라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시죠. 진짜 부동산에서 내일을 봐야 된다는 거,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는 주택시장이기보다는 토지시장입니다. 그렇죠? 토지시장입니다. 그럼 이 토지시장의 내일을 본다는 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토지에 대한 최유효 이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이제 공인중개사 여러분이나 아니면은 공법을 많이 배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최유효 이용, 베스트 유스 어널라이즈라고 그러는데, 최유효 이용에 가장 어긋나는 게 바로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는 땅값이 올라가질 말아야 돼요. 그런데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 이용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방송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보편적으로 모임이나 아니면 설명회 할 때 봐보세요. 용적률 얘기 알아야 된다, 용도 지역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건폐율 알아야 된다, 뭐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토지 가격에 마치 절대적인 요소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거의 100% 반론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 알으셔야 돼요. 알아야 되지만은 그 자체가 토지 가격을 올리는데 바로 절대적인 요소는 전혀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변경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요. 공인중개사 분들은 아마 시험 때문에 달달달 외우고 계실 거예요.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용도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이 돼서 땅값 올라간다? 올라가기는 올라가. 어떻게 돼? 주변 가격에서 조금 올라가. 형질 변경, 어느 날 갑자기 농지가 대지가 되면서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근데 따따블이 올라갑니까? 아닌 거예요. 주변은 전부 10만 원이야. 혼자서 지목 변경, 혼자서 용도 변경하면 분명히 20만 원, 30만 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인정해요? 그건 매물 나오면 팔려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반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너무 현혹이 되신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용도 변경이에요. 10만 원짜리가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됐어요. 그럼 30만 원이 된 거예요. 내 땅 그냥 놔둬도 30만 원이에요. 바로 용도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지난 7월 1일 날로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한 절대 농지라는 게 상대 농지로 바뀌었어요.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절대 농지가 상대 농지로 바뀌어요. 보통 얘기하는
지능 농지가 비지능 농지로 바뀐 거예요. 조금 더 유식한 얘기로 얘기하면은 바로 뭐냐?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앉아서 그 지역의 땅값이 전체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전문가가 얘기했을 때 맨날 산지에 대한 전형, 농지에 대한 전형, 이거 강요합니다. 그리고 내 땅의 가치를 올리는, 거기는 크릭도 많어. 아까 얘기한 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토지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평창 지역에서 농지는 어떻게 가고 어디는 어떻게 가는 거냐. 그래서 지난번 일부 시간에 그걸 얘기해 드렸는데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으뜸. 제일 첫 번째 대한민국 최고의 우두머리 법은 뭐냐? 국토계획법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법령이 9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300개가 있든 전부 두 번째 써놓는 거예요. 왜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면 칸이 세 칸에 제일 위에 칸은 바로 뭐냐면 국토계획법. 나머지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허가지역 고시화. 그 다음에 뭐냐? 새로이 생긴 용도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제도에 대한 건 세 번째 넣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디냐? 제일 첫 번째를 보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국토계획법에 명기되어 있는 제일 으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무조건 3개. 제일 으뜸이 국토계획법. 나머지 법령은 부동산에 관련된 법은 전부 2번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새로이 생긴 제도는 3번에다 넣는 거예요.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그러면 땅을 본다. 평창에 가자. 좋다. 진부에 간다. 평창에 간다. 아니면 아무래도 평창군에서 땅이 아무래도 제일 싼 지역이 미탄면이라고 있습니다. 미탄에 가자 이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가서 볼 때 제일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거를 발급을 받아보죠. 그럼 1번에 보셔야 돼요. 1번에 도시냐 비도시냐가 나와. 그러면 이 땅에 몇세 몇 번지 농지, 몇세 몇 번지 산, 이거는 시골에 있는 농촌지역 땅이다. 이거는 도시지역 땅이다. 그 명기가 없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 지난번 시간에 또 누누이 내가 뭐라 했어? 하늘이 몇 개? 7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도시의 하늘, 하나는 어디? 비도시 지역인 농촌의 하늘이라고 그랬죠. 도시 지역은 뭐라 했어요? 주상공로.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은 뭐야? 관리농림 자연환경. 그래서 합치면 7개야. 7개 중에서 나는 주거지역에 들어가, 나는 상업지역에 들어가, 나는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도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들어가. 그건 도시지역이에요. 네 땅은 도시에 있어. 이게 우리나라 국토의 16.5%, 대략 16%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땅, 내 땅은 관리지역이야. 계획관리야, 생산관리야, 보존관리, 관리지역. 농림지역이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그러면 그거는 비도시 지역인 농촌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농촌지역. 이거에 의해서 땅을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누누이 몇 번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는 부동산에서 토지로 볼 거냐, 부동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땅으로 볼 거냐. 제가 얘기했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토지로 강의합니다. 왜 그러냐? 배워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학위를 따야 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해서 4년제 학사 학위를 따야 되잖아요. 또 아니면은 저 대학원에 가면 석사 학위를 따야 되잖아요. 학위를 따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분도 부동산, 토지를 토지로 봐야지 땅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져요. 왜? 학문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건 대학이나 아까 얘기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저 토지를 봐야 된다. 그럼 토지를 보지 말고 땅으로 보자 이거예요. 복부인의 부동산 법칙에서 나온다고 했죠. 제일 먼저 땅값이 싸라 이거예요. 그게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접근을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다가는 용적률이 몇 프로야. 여기다는 건폐율이 땅 안 보여요. 우선 가격이 싸고 봐야 돼요. 그럼 가격 싼 걸 어떻게 비교하냐. 주변 가격을 무조건 비교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에 평창 강의를 하면서부터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아셨죠? 이렇게 이제 보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땅꾼의 경고. 제일 먼저 지목 알기를 돌로 알아라 이거예요. 누누이 얘기했죠. 하늘은 7개, 건물은 9개, 땅은 28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땅은 어떻게 되냐? 위에 있는 하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땅이 지목이 도로면 어떻습니까? 지목이 농지면 어떻습니까? 지목이 임야면 어때? 상업적이야. 최고 아니에요. 그냥 지목은 나중이야. 맨 끝에 보는 거예요. 그 지목은 따지지 말아요. 왜 그러냐? 지목이 꼭 대지거나 잡종지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찾다면 보니 이거 어떻게 되냐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전체가 다 잘 생겨야 돼요. 근데 사람이 코 하나만 보는 거야. 코 아니면 눈썹 하나만 보는 거야. 눈썹이 잘생겼으니까 전체가 잘생겼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목 알기를 일단은 돌로 하라라 이거예요. 최고는 하늘이다 이거예요. 도시냐 비도시냐 이게 최고의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자 한번 농지 지금서부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임야를 여러분이 가시든 지금 평창에 가서 농지를 사시든 강원도니까 아무래도 임야가 많은 관심을 이제 약 뭐 70%가 임야니까 요걸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데 우선 농지서부터 보자 이거예요. 이 농지는 다시 한번 도시에도 농지가 있고 비도시에도 농지가 있어요. 농촌 지역에 농지가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이 자식은 농촌에 있는 농사 짓는 거 흉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짝퉁 농지는 도시에 있는 농지야. 오리지널 농지는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는 법 적용이 달라요. 법 적용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옛날에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이 지금 얘기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머리가 복잡하시죠? 쥐나시죠?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짝퉁 농지, 비도시 지역 농촌에 있는 농지는 오리지널 농지, 진짜 배기 농지. 그래서 진짜 배기 농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농지법은 어디다 적용이 돼? 진짜 배기는 농지법 적용이 돼. 다시 한번 강원도 70%가 임야라고 그랬어요. 임야는 어디에 있어야 돼? 농촌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진짜 임야는 어떻게 되냐? 농촌에 있는 거야. 그게 산지관리법 적용이에요. 도시 지역에 임야 많은데 그거는 짝퉁 임야라고 생각, 아니 쉽게 접근하자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땅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토지로 보는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딱 봤어요. 봤는데 임야야. 그러면 하늘 쳐다보세요. 이게 도시 하늘인가 농촌 하늘인가. 또 농지가 나왔어. 그럼 하늘을 쳐다보세요. 이 하늘은 도시 하늘이야 농촌 하늘이야. 도시의 하늘이다. 아 이건 짝퉁 농지구나. 비도시 지역 농촌이다. 아 이건 오리지널 농지구나. 진짜 배기 농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농지법이야. 그 다음에 여기 농지나 임야가 있어. 이거는 짝퉁이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형질 변경 규칙을 갖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마 오늘 잠깐 제가 인터넷을 저걸 해봤더니 제 방송을 그 유튜브에서 하루에 약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잊지 마시고 또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나 또 아니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제일 먼저 도시는 사람이 사는 거야. 농촌은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자연이 사는 거예요. 도시는 사람이 사니까 개발 위주로 가는 거예요. 농촌은 자연이 사다 보니까는 개발 위주가 아니고 보존 위주로 가는 거예요. 도시는 사람이 살고 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개발 계획이 있어야 돼. 그게 그 유명한 도시계획이에요.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자연이 산다라고 그랬죠. 자연이 사니까 뭐로 간다고 해서? 보존 위주로 간다고 해서 개발 계획이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발 계획, 소위 말해서 도시 계획이 있는 건 16%예요. 나머지 84%는 도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 농지가 있어. 무슨 위주? 보존 위주야? 아니야, 개발 위주라니까. 그러면 또 하나, 도시 안에 임야가 있어. 임야도 무슨 위주? 보존 위주다, 개발 위주란다니까. 사람 사는 개발 위주예요. 그래서 농지나 임야는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지널, 진짜 백이 농지나 임야인 경우, 진짜 백이 농지나 임야인 경우는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지, 농지법. 그 다음에 임야, 산지관리법. 이거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세종시도 좋아요. 제주도도 좋아요. 또 평창도 좋아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국 어딜 가나 만나면은 제일 먼저 하늘서부터 쳐다보시란다니까. 어머, 여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이건 도시지역이네. 우리나라 16%네. 개발계획이 있는,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이네. 그런데 여러분이 가셔서 보니까 하늘을 쳐다봤더니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거는 비도시 지역이네. 농촌 지역이네. 우리나라에 약 84%가 있네. 개발계획이 없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발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가가 되시면은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봐보면 도시는 사람 위주, 개발 위주, 개발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이다? 도시계획.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은 자연 위주다. 그러니까 보존 위주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농지. 그건 이제 중간에 산지도 써놔야 되는데, 임야.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나 임야는 짝퉁이다 이거예요. 비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나 임야는 뭐다? 진짜 백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목은 맨 나중에 아시랜다니까. 그렇죠? 자, 그래 놓고 한번 그 유명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원래 농지는 누가 취득하셔야 돼요? 당연히 농민이 취득하셔야죠. 그럼 다시 한번 도시에 농지가 있어요. 농민이 취득해야 돼요? 도시인이? 그건 도시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에 농지가 있다. 이건 누가 농민이 취득해야 돼요. 도시인은 취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거야. 야, 너 농사꾼이 아니야. 농사꾼이 아닌데 왜 우리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에 들어와서 농지 사는 거야? 농사 지으려고 그래.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 이거예요.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로 이제 화면에 나오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런데 녹지지역에다 동그라미 쳐놨는데, 자, 주거지역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뭘로? 사람 사는 거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상업지역은 누가 산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살라고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공업지역은 뭐냐? 공장이 살라고 계획이 수립된 거야. 여기 농지하고 지금 임야가 있어. 특별히 농지가 있어요. 농지는 포기한 거예요. 그 농지에다가 집 지어라. 사람 살 집 지어라. 아니면 사업을 하실, 장사하실 점포를 지어라. 아니면 공장을 지어라. 그 농지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거긴 무슨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비용 토지가 있어요. 그 예비용 토지가 녹지 지역이에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라고 우리는 녹지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은 아직은 뭐냐? 주거 지역으로 갈지, 상업 지역으로 갈지, 공업 지역으로 갈지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거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농지는 당연히 지금 얘기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죠. 안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오리지널, 진짜 백이 농지가 사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 도시에 그 땅을 보러 가셨을 땐 늘상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하늘 쳐다보고 도시 하늘이냐, 비도시 지역인 농촌의 하늘이냐. 그러니까 도시의 하늘은 주상공로, 비도시의 하늘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다만 이쪽 지역에서 녹지 지역만큼은 아직은 주거지역으로 갈지, 상업지역으로 갈지, 공업지역으로 갈지 예비용 토지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중간에 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여러분이 농지나 임야를 보러 가셨어요. 보러 가셨으면 제일 먼저 가격이 중요하다니까, 가격이 싸니까 가본 거야. 가봤는데 아직까지는 개발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땅이 싼 거죠, 뭐. 그 다음에 그 지역 갔더니 농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 있으면 농취증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간단한 거예요. 제일 먼저 도시의 하늘 아래에 있냐, 비도시 지역인 농촌 하늘에 있냐, 이걸 보셔가지고 도시의 하늘에 있다라 그러면 주상 공업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농지다. 이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어요. 경매에서도 아무리 요구해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찍혀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등기소에서 받아줄 때 농취증 없어도 됩니다. 100% 됩니다. 다만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라든가 아니면 진짜 백이 농촌지역인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거기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잠깐 이제 한번 여기 화면에서만 이제 보시는 것.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간 계획에서 저놈은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녹지 지역이 상업 지역, 녹지 지역이 공업 지역으로 바뀌어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앉아서 땅값이 벌리죠. 그런데 뭐냐면 어느 날 농지가 보통 얘기한 절대 농지가 상대 농지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냥 앉아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계획이 진짜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지금 여당에서는 금년 말까지 또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부 시간에는 이 내용을 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평창 분석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